4년간의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칼로리 제한은 평소보다 적게 먹되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음식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면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체는 내부에서 스스로를 정화하여 늙거나 병든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는 신체를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적게 먹으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염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은 불길과 같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심장이 더 잘 작동하고 동맥이 더 깨끗해집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적게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항상 의사나 영양사의 감독을 받아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진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많은 연구자들이 적게 먹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쥐나 원숭이와 같은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를 줄이면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람의 경우에도 적게 먹는 것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고혈압을 낮추며 심지어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마법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로리 제한을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발견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계속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구독자 1000명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건강 커뮤니티를 강화해 봅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연구들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적게 먹는 것이 제대로 먹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로리 제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획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대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질에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음식을 끊으면 몸은 근육량을 잃고 약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적게 먹되 채소, 과일, 통곡물, 살코기, 단백질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관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하고 뼈가 더 약해질 수 있는 노인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일 힘과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금씩 포함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절된 식단을 항상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칼로리를 줄이면 몸은 염증과 싸우기 위해 더 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은 몸 안의 작은 불과 같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 덜 먹으면 몸이 염증의 징후를 줄이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은 면역 체계라고 하는 신체의 방어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신체가 감염과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항상 신체의 필요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먹는다고 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비결은 신체가 잘 기능하도록 하는 영양소를 잃지 않으면서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했을 때 심장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장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줄이고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우리 몸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줄어듭니다. 이는 혈압을 더 잘 조절하고 동맥을 깨끗하게 하여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막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칼로리를 줄이면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을 보호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꺼번에 모든 음식을 끊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여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과학이 발견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바로 시르투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르투인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특수 단백질로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이 단백질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시르투인은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DNA를 보호하며 조기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작은 기계처럼 마모된 부분을 수리하고 신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조금 덜 먹는 것이 신체가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도록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관리 없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므로 자신의 건강과 나이에 맞춰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에너지와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 부족 없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면 뇌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기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량을 줄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기억력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면 뇌가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뇌에 휴식을 주어 사고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제한은 오히려 정신을 더 피곤하고 자극받게 만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삶에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적게 먹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매우 허약한 노인 또는 이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몸이 약해져 낙상이나 기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먹지 않으면 신체의 방어 체계가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로리를 줄이기 전에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나 영양사는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결은 적게 먹는 것이지만 항상 안전하고 신중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천천히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팁은 음식을 더 많이 씹고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채소, 과일, 통곡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허기를 달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접시의 크기를 줄이고 불규칙한 시간에 간식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먹더라도 신체 기능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섭취량을 조절하고 선택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팁들이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구독자 1000명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건강 및 웰빙 커뮤니티를 더욱 강화해 봅시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발견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게 먹는 것이 실제로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등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게 먹는다는 것은 배고프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며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기 전에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는 더 나은 건강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